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키뉴스 계속 듣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감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주식 투자나 여러분의 재테크,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주말에도 쉬지 않는 통키 뉴스는 김강현 선수의 승전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4일 어저께였죠. 한국 시간으로 김강현 선수가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 경기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5피안타 8탈삼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마무리 투수가 좀 불안불안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잘 막아가지고요. 자, 우리 김강현 선수 드디어 귀한 1승을 거두었는데요. 사실 올해 김강현 선수 작년에 큰 모험 도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하지만 성공적인 안착이었죠. 하지만 올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도 다쳐가지고 개막 엔트리에 들지도 못했고요. 시범 경기에서 베스트볼 9위가 작년만 못하면서 난타당하기도 했고요. 뒤늦게 너무 급하게 또 빌드업 하느라고 첫 등판에서는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지기도 했고, 무너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시즌 첫 승, 그것도 최고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어저께 승전보를 우리 보여줬던 김강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김강현 선수를 문득 보면서 한국에 두고 온 아내나 딸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겨내는 대한민국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 버티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쵸? 외로움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김강현 선수의 이 승전보가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 모두한테 좋은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동일한 모습에서 콜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도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기를 유뚱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통키 뉴스는 경제 뉴스 중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치적인 뉴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고 나섰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 협상가로 약했다는 발언을 했고요. 북한의 김정은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트럼프가 이야기한 배경에는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여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듣고 나온 그 다음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진전시키면 바이든 정부는 결실을 거둘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며칠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늦게 발끈했죠. 이 노인네 나이 먹고 저렇게 발끈하다가는 쓰러지는데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지도자로 협상가로도 약했다며 북한의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잘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 꽁봉이 노릇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로 협상가로도 약했다고 얘기하나요? 저건 아니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자신이 막았다면서 스스로를 한반도 평화 협상가로 축켜 세웠습니다. 저쯤 되면 좀 과대망상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분들 속상하시겠지만 일단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요구했던 엄청난 것 많이 깎아서 이번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국을 먼저 우선시하는 우리
주이시들, 유태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 가운데 지네가 꼭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시민권자라도 그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외국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이, 더하면 또 댓글로 지저분해질까봐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꼭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4년, 5년 전이죠.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폭락할 거라 그랬는데요. 일주일 정도 조정받고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좀 이런 멋진 모습을 바이든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니까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뉴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등산하는 중에 손목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나면 5년 내에 50%가 사망한답니다. 자, 이 병 무엇인지 이미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여러분 뼛속에 구멍이 송송송송송 하는 골다공증. 근데 여러분 골다공증이 나이가 있는 시니어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층 특별히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한 다이어트 하다가 영양소 불공급으로 인한 분들에게도 골다공증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등산,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었는데 손목이 부러지거나 넘어졌는데 무릎이 또 엉덩이 뼈가 다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골다공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성 호르몬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뼈가 급격히 약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여러 번 우리다 보면 처음에는 꽉 차있던 뼈가 숭숭 뚫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뼈가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미리미리 골다공증 예방하는 방법,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근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하도 앉아가지고 요즘 독서 삼매경에 빠지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영상도 좀 뜸하게 올라가면서 책 읽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이 요통이 조금 의자에 오래 앉으면 요통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트레드밀을 사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걷는 거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본인의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우리 박세리 선수 있잖아요. 요즘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시잖아요. 근데 박세리 선수 이번에 코로나 걸렸네요. 확진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손준호 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백신 보급되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사람들 막 만나고 가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집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럴 때 아닙니다. 특별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 소식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럴 때 아닙니다. 가정으로 제가 아는 저희 스텝 가운데 한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친정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방문하는 있는데 백신 안 맞았다고 1년 내내 어머님이 못 오시게 했답니다. 근데 드디어 2차 백신까지 다 끝나고 오늘 어머님 집에 간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어머님이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은 마음 놓을 때 아닙니다. 아셨죠? 주말이니까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여정 씨 소식입니다. 여러분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4세입니다. 74세.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가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여정은 22일 열린 36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온라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정 화이팅! 이런 와중에 전 남편이죠. 조영남 씨가 자꾸 요즘 윤여정
씨를 소환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 또 무슨 뭐 때문에 또 소송당해서 또 법정 간다 그러죠. 잘 살고 있는 윤여정 씨 건드리지 말고 본인 말년이나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입니다. LA 소식 전에 먼저 실업수당 얘기 좀 전해드릴까요? 민주당이 실업수당 혜택 확대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실업수당 혜택 확대 정책이 앞으로 영구히 계속 실시돼야 한다는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모색하는 모습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진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빈곤 패키지 정책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실업수당 혜택이 영구히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랍니다. 민주당의 진보파 의원들 40명은 공동명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12월까지는 케어 액츠에 의해 일주일에 $600씩 연방 실업수당이 지급됐고 그 후에는 일주일에 $300씩 줄어들어 오는 9월까지 계속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케어 액츠에 의해 늘어난 혜택이 현재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인 영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팬데믹과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급변속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지원이 실업수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네 번째 빈곤층 대책이 약 1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급 병가 휴가 자금 지원,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 면제, 보편적 프리 킨더가든 도입 등인데 공화당은 실업수당 확대로 실업자가 양산돼 스몰 비즈니스에 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실업수당 받아 먹느라고 일부러 일 안 하는 게으름쟁이들 많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발표된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이 결과물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좀 찝찝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런 가운데 잔슨앤잔슨 제약 계열사 안센의 코로나 백신을 다시 접종해도 좋다는 연방보건당국 결정이 내려졌지만 혈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큰 놀라움은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쵸 이왕이면 모더나나 화이자, 이왕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기를 원하지요.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숫자가 이제 2억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 안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 기관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숫자는 2억 1,9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억 1,900만여 명은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2차 접종 후에 3주가 지나 완전히 면역력이 극대화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숫자는 8,920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캐나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30살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지침을 수정해 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또다시 아시아인을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네요. 자, 현지 시각으로 어저께 23일 밤 아시아계 남성을 향한 무차별 폭행이 발생해 뉴욕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경찰이 트위터에 공개한 13초짜리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이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는 61세의 아시아계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가 23일 오후 8시 20분께 뒤쪽에서 공격을 받아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였다면서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 버스 운전기사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요. 경찰은 증오범죄팀을 이번 수사에 투입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고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쓱을 놈을 봤나. 아무튼 저런 미친놈 잡으면 종신형이 처하든지 섬에다 가두기를 바랍니다. 아 참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미친놈 미친년 좀 안 하고 싶은데 저런 미친놈들이 너무 많네요. 자,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 경관이 수갑을 채운 여성의 얼굴을 두 채나 가격해 공권력 남용 비판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저께 MBC4 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웨스트민스터 남성 경관 3명은 한 주택가 거리에서 여성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고요. 하지만 여성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거리에 주저앉았고 그 과정에서 한 경관이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한 주민은 당시 상황을 녹화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경관의 주먹을 맞은 여성은 잠시 정신을 잃은 듯 고개를 땅에 쳐박았고요. 옆에 있던 다른 경관 2명은 주먹을 휘두른 동료를 제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은 공권력 남용 비판이 일자 내사에 들어갔고요. 경찰국 측은 성명을 통해 경관이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었다. 제보 영상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경관에게는 내사를 진행하는 동안 유급 정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봤는데요. 일단은 이 체포된 여성의 가족들은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만 잡히면 병이래. 근데 보니까는 여성이 경찰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LA 경찰 남자 경찰 3명이 여성 1명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압하지 못해서 여성한테 주먹질을 합니까? 저런 경찰은 일단 모가지 댕강 쳐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저거는 경찰이 잘못한 겁니다. 그쵸? 여성이 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갑을 채웠으면 3명이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목 누르기 안 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거든요. 저도 특공대에서 배웠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더라고요. 에이, 나쁜 경찰들 나빠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장분석 영상에서 이 자본소득세에 대한 것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자본소득세가 오르면 이 캘리포니아의 가주 부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네요. 이 바이든 정부 부자 증세 내용이 주정부 세금까지 합치면 57%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적용 대상은 100만 불 이상의 수익이 낸 경우, 부동산이든 투자 증권이든 귀금속 거래든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가주를 탈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생활비, 집값, 그 다음에 이런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얼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군 때문에 참 많이 여기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대학 가면 얼바인에서 이사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저는 이사 갈 생각이 별로 없긴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게 있네요. 처음 미국 와서 정착한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별로 이렇게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래도 저렇게 세금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석유 채굴을 2045년 전에 전부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 뒤부터는 수압 파쇄를 새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수압 파쇄가 뭐냐면 지하 퇴적층인 셰일층에 액체를 고압으로 싸서 암석을 파괴한 뒤에 석유와 가스를 얻는 공법이거든요. 이 모든 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게빈 뉴섬 주지사는 기후 위기는 현실이라면서 교통부문 탈탄소화를 신속히 이행할수록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으며
그런 미래에 수아펫의 역할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 수아펫을 만드는 회사는 또 망했네.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AP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작년만 해도 자신의 권한으로 수아파쇄를 금지할 수 없다며 주의회에 공을 넘겼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일은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가 주민 소환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때에 주내 영향력이 큰 정유 가스업계와 대결에 나섰다고 덧붙였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 규제에 반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뉴섬 주지사 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소환 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잘못을 하긴 많이 했죠. 지는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선 지는 또 가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한때 미국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였거든요. 석유 소비량은 전체 주 가운데 두 번째로 많고요. 다만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대 수출품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작년 주지사는 2035년 이후 가솔린차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얼마 전에 쏘아올린 스페이스 X 소식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발사한 유인 우주선 엔데버입니다. 엔데버. 그러니까 24일 오전 국제우주정거장 ISS 도킹에 성공했다고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엔더버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인 쉐인 킴브러는 ISS의 우주 비행사 셰넌 워커와 교신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기쁘다. 몇 분 후에 보자고 말했고요. 앞서 엔데버는 23일 오전 우주 비행사 4명을 실은 스페이스X 우주선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크루-2라는 이름이 붙인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X가 유인 비행에서 로켓과 캡슐을 모두 재활용한 최초의 사례고요. 엔데버 승무원은 나사 소속 킴브러와 메건 메가더,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 소속 호시데 아키히토, 그 다음에 유럽 우주국을 대표한 프랑스 공군 조종사 출신 토마 페스케다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ISS에 6개월간 머물면서 과학실험과 정비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래 머무네요. 6개월. 우주에서 6개월. 아무튼 잘 머무르고 잘 조사하셔서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리 테슬라 주가도 저 우주로 좀 확 쌓아 올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뉴스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죠. 그렇죠.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장 핫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웬만한 주식들을 지금 다 가장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동안 조정장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 힘내시고요. 자, 힘내라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이 정도의 조정장이 무너지면 미국 주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심을 회복하셔서 다시 공부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 아시죠? 이 고비 넘기셔야 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라서머 회원들은 2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뉴욕 시민은 뉴욕시가 운영하는 모든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희귀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사용이 일시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재개를 10대 4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아이오와 교도소 관계자는 수감자 77명이 코비드-19 백신을 과다 투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봉쇄 조치가 실시되면서 교외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가 재미한이 이상가족 승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세를 2배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초대형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4분의 1로 줄이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혈전증 논란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됐던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해 보건당국이 접종을 재개해도 좋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위험보다 접종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LA 카운티의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앱을 통해 흑인 동급생을 대상으로 노예 경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투기 대응에 반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렌터카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사용 트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